불행은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가?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어느 토요일 새벽 5시, 43살의 한 남자는 잠에서 깼다. 아내 세라는 곁에서 평소와 같은 자세로 몸을 웅크리고 이마 위에 팔을 걸친 채 부드럽게 숨을 쉬고 있다. 에버는 별 생각 없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몸을 굴려 침대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 하지만 왠지 잘 되지 않는다. 몸을 옆으로 굴릴 수가 없고 오른쪽 팔은 마비가 된 느낌이다. 이런, 팔을 너무 오래 깔고 잔 모양이네. 에버는 피가 다시 돌기 시작했을 때 느껴지는 그 기분 나쁜 따끔거림이 곧 나타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손가락이 전혀 말을 듣지 않는다. 에버는 다시 한번 일어나려 시도한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 이래? 평생 아무 생각 없이 해오던 동작을 그대로 하는 것뿐인데 오른쪽 다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않는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다니 이 상황 전체가 너무 이상하다. 하지만 당장은 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큰 문제로 느껴진다. 여보, 나 좀 도와줄래? 화장실 가야 돼. 침대 밖으로 나 좀 밀어봐. 까딱하다가는 침대에 싸게 생겼어. 그는 세라에게 말한다. 마지막 말은 반쯤 농담이다. 무슨 일이야, 에번? 세라가 고개를 들고 찡그린 눈으로 그를 본다. 뭐가 잘못된 거야, 에번? 무슨 일이야? 괜찮아, 여보. 내 다리가 잠에서 안 깼어. 그냥 얼른 좀 도와줄래? 에번은 생각한다. 몸 왼쪽에 힘을 주면 자세를 바꾸고 혈액순환에 시동을 걸 수 있을 거야. 그냥 침대를 빠져나가기만 하면 돼. 바로 그 순간 그는 마비된 것이 오른쪽 팔다리만이 아님을 깨닫는다. 얼굴도 마비됐다. 아니, 오른쪽 몸 전체가 다 그렇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맙소사. 남편이 침대에 누운 채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목격한 순간 세라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빠르게 몸을 움직인다. 구급차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요. 남편이 뇌졸중이에요. 확실해요. 오른쪽 전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얼굴도 절반이 움직이지 않고요. 말을 못해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나와요.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서둘러 주세요. 제발 구급차를 보내주세요. 빨리요. 잠시 후 응급 의료진으로 구성된 요원들이 도착한다. 세라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아이가 깰까 걱정이지만 다행히 꼼짝 않고 자고 있다. 에버는 천장의 가장자리 장식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쓴다. 자신이 둥둥 떠올라 지금 이 순간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느낌이 든다. 다음으로 그가 깨달은 건 자신이 들것에 실려 아래층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응급 요원들은 연민의 표정으로 이렇게 말한다. 불쌍한 사람, 전에도 이런 상태를 봤는데 결과가 안 좋았지. 문을 빠져나가며 에버는 다시 이 집으로 세라와 두 아이들에게로 돌아올 수 있을까 생각한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세라에게는 에번의 병력에 관한 질문이 쏟아진다. 하지만 요전 건강검진 때 의사는 모든 게 아주 좋은 상태라고 했었다. 그러나 세라도 에번도 심지어 에번의 의사들도 몰랐지만 에번에게는 한 가지 위험 요인이 있다. 그것도 대단히 큰 요인. 실제로 에번이 뇌졸중을 일으킬 가능성을 2배나 높여놓은 요인 말이다. 그날 응급실에서는 아무도 몰랐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에번의 심혈관과 면역계, 내분비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생물학적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 과정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위험 요인과 그것의 영향은 에번이 수년에 걸쳐 받아왔던 정기검진에서는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었다. 에번이 자다가 몸 절반이 마비된 채로 깨어날 위험,
그리고 수많은 다른 병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킨 요인은 희귀한 것이 아니다. 너무 흔하다 보니 그냥 봐서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 그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동기에 겪은 부정적 경험이다. 어린 시절에 겪은 일이 뇌졸중이나 심장병, 암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반면 정서적이나 심리적인 면에서 아동기에 경험한 트라우마가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많은 사람이 인지하고 있다. 운이 나쁜 사람들에게는 약물남용, 돌고 도는 폭력, 정신건강 문제 등과 같은 최악의 결과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 아동기의 트라우마란 그저 말하기 힘든 연인이라 해도 쉽게 꺼낼 수 없는 나쁜 기억일 뿐이다. 암울한 드라마, 마음의 짐 정도랄까? 아동기의 불행이라 왠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은가? 아주 먼 옛날부터 아이들은 학대와 방임, 폭력, 공포의 형태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에 직면해 왔다. 또 그만큼 오랫동안 부모들은 술에 취해 있거나 감옥에 가거나 이혼했다. 충분히 똑똑하고 강인한 사람들은 과거를 딛고 일어나 자신의 의지와 회복력으로 이를 이겨내 승리를 거둔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근면과 노력으로 어린 시절의 역경을 극복하거나 더 낮게는 역경을 계기로 더욱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에는 커다란 부분이 빠져 있다. 지난 20년 동안의 의학 연구를 통해 아동기의 불행은 말 그대로 몸에 새겨져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몸속에 일어난 그 변화는 수십 년 동안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불행한 한 아이의 발달 궤도를 틀어놓고 생리 기능도 영향을 미친다. 평생 안고 가야 할 만성 염증과 호르몬 변화도 촉발할 수 있다. DNA를 읽는 방식, 세포의 복제 방식을 바꿔놓을 수도 있으며 심장병과 뇌졸중, 암, 당뇨병, 심지어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까지 급격히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과거의 불행을 극복해 자수성가한 영웅들조차 수년 뒤에는 자신이 생물학적 문제에 발목 잡혀 있음을 깨닫는다. 험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많은 사람이 좋은 성적을 받고 대학에 진학하고 가정을 꾸린다. 그들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해낸다.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일군다. 그러다 어느 날 병에 걸린다.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폐암에 걸리거나 심장병이 생기거나 우울증에 빠진다. 음주나 과식, 흡연처럼 건강을 해치는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인지 그들은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그런 건강 문제를 과거와 연결짓는 일은 결코 없다. 이미 과거는 저 뒤에 남겨두고 떠나왔으니 말이다. 그렇지 않은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에번처럼 아동기에 불행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여 살아왔음에도 여전히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 같은 만성 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다. 왜 그럴까? 어린 시절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험이 왜 중년기나 은퇴기에 건강 문제로 나타나는 것일까? 이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있을까?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과학자이자 의사로서 압도적인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목격했다. 그 무렵 동료들과 나는 스트레스 반응 조절 장애를 구체적인 표적으로 삼아 치료할 몇 가지 강력한 전략들을 세웠다. 수면과 정신건강, 건강한 인간관계, 운동, 영양이 바로 그것이다.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조절하며 면역계의 균형을 잡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법들을 찾기 위해 문헌을 닳도록 뒤적였다. 그 연구들이 계속해서 콕 집어 가리키는 한 가지 치료법이 있었으니 바로 명상이었다. 명상은 수천 년 전 종교 집단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 그 기법을 이용하는 이들은 종교 집단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 계승자, 바로 의학계다. 심장병 전문의부터 암 연구자들까지 의사들은 이미 임상치료에 마음 수련을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여러 연구들에서 명상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출 뿐 아니라 건강한 수면을 유도하고 면역 기능을 개선하며 염증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모두 우리의 생물학적 시스템이 균형을 유지하고 유독성 스트레스의 효과를 경감시키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들이다. 스트레스가 기본적인 화학 수준에서 신체가 작동하는 방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마음을 진정시키는 훈련이 동일한 화학 반응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다. 스트레스가 투쟁, 도피 체계를 활성화하는 반면 명상은 휴식, 소화 체계를 활성화한다. 부교감 신경계는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낮추는 일 등을 담당하며 스트레스 반응이 불러오는 효과들을 직접 막아낸다. 스트레스 반응이 신경계, 호르몬계, 면역계와 밀접한 관련인 것을 감안하면 더 침착하고 건강한 마음을 갖는 것은 유독성 스트레스의 영향을 뒤집기 시작할 최적의 출발점인 것이다.